놀란 감독이 3000년 묵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인셉션은 꿈, 인터스텔라는 우주, 테넷은 시간, 오펜하이머는 인간의 죄책감을 다뤘다면 이번 영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옛날의 이야기지만 오직 놀란 감독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전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기회로 이번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건, 우리나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오디세우스의 아테나핀을 몇 달 전에 받았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오디세우스 빙의해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려봤고요. 영화를 보고 난 지금은 금고에 넣어두고 비번까지 걸어놨습니다. 전 우리나라 기준으로 개봉일 전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의 주인공인 맷 데이먼, 테론 배우와 짧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영등포 아이맥스를 통해 2회차 관람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게요. 마법이 세상에 존재하던 시대, 오디세이는 이 한 줄의 문구로 시작됩니다. 3000년 전 호메로스가 신비의 영역에 남겨둔 그 이야기를 놀란 감독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옮겨놓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트로이 서사가 등장하죠. 놀란 감독은 이 바퀴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 장면은 혹성 탈출의 마지막 장면, 자유의 여신상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10m 높이의 무게만 3.6톤, 당연하게 트로이 목마를 실제로 제작했고 맷 데이먼을 비롯한 모든 배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연기합니다. 병사들은 목마 안에서 며칠을 버텨야 했고 몇몇은 이 안에서 익사하고 배설물과 함께 섞여 있어야 했죠. 이후 트로이 성 안에 무사히 들어서고, 개인적으로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 루드비 고란손의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숨어있던 병사들이 트로이를 집어삼킵니다. 자, 그리고 이 막부터 등장하는 그 유명한 모험들, 외눈박이 폴리페모스의 동굴부터 철갑옷 거인들의 섬, 마녀 키르케, 저승의 땅과 괴물 스킬라, 헬리오스의 섬 이야기까지. 역시나 놀란 감독의 영화답게 이번 영화 또한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으며 두 부자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퍼즐처럼 맞춰나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이 키클롭스의 비명신이었고요. 아직도 이 비명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키클롭스는 실제 동굴에 18m짜리 로봇 거인을 통째로 세워놓고 조명도 아닌 자연광으로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허공에 대고 연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눈앞에 서 있는 괴물을 올려다보며 연기한 거죠. 그리고 이 라이스트 리고네스, 이들은 전부 7피트 이상의 장신, 213cm가 넘는 스턴트 배우들을 섭외했고 오디세우스 대역엔 137cm의 여성 스턴트, 영화의 고정 기법인 원근법을 사용해서 요런 장면들을 그려냅니다. 또 억지로 음식을 먹으면서 동료들이 짐승이 되는 걸 지켜보는 병사들의 얼굴, 연출 자체가 그냥 바디 호러였죠. 개인적으로 놀란 감독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 같았고요. 이 장면엔 CG가 한 프레임도 안 들어갔고 이렇게 점토를 채워놓은 애니메트로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론이 연기하는 칼립소,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7년 동안 섬에 붙잡아두는데 원작에선 이 기억을 잃게 하는 로토스, 이 연꽃을 로토파고이 파트에서 따로 보여주었다면 이번 영화에선 칼립소가 오디세우스에게 먹이는 형태로 각색됩니다. 원작의 챕터 하나를 통째로 칼립소에게 부여한 거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7년이란 시간 동안 페넬로페의 아테나핀을 놓지 않고 있었고 다시 한번 집에 가려는 남자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한편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형태로 등장했던 신, 오직 오디세우스의 시점에서 아테나를 보여줍니다. 놀란 감독은 당대 사람들이 신을 바라보던 방식 그대로 관객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신을 보게 하고 싶었고 자기 인식 안에서 신을 바라보는 연출을 보여주는데 영화의 엔딩에서야 퍼즐이 풀리죠. 사실 그녀는 트로이에서 학살당한 여인이었고 이후 아테나의 모습으로 오디세우스를 따라다닙니다. 저승의 길목신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장면은 아이슬란드에서 촬영되었고 백야의 기묘한 빛과 황무지를 보여주죠. 여기서 신호는 오디세우스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나한테 꼭 거짓말을 해야 했어? 인터스텔라에서도 거짓말을 했던 맷 데이먼이 생각났고요. 여기서 안티노스가 신혼의 약속을 어기고 그의 아버지를 굶겨 죽였다는 사실이 등장하고 오디세우스에게 복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테이레시아스의 세 가지 경고, 세렌의 노래를 절대 듣지 말 거, 카리부디스와 스킬라 중 하나를 고를 거, 헬리오스의 소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경고까지. 그렇게 세이렌 바위의 실현과 먼저 마주하는데 이 장면도 정말 좋았습니다. 세이렌은 우리가 예상했던 유혹이 아닌 상실과 갈망에 대한 이야기, 즉 오디세우스가 원했던 건 이타카라는 장소가 아닌 떠나기 전에 이타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에 돌아왔고 아르고스는 옛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원작과 동일하죠. 그리고 텔레마코스와의 감동적인 대화, 넌 오디세우스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아들이다. 언젠가 그를 만나면 그는 무척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마치 인터스텔라의 책장처럼 보이는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재신, 그가 수십 년 만에 집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만질 수가 없죠.
제가 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도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을 꼽아줄 수 있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재회씬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Quite a few of them, but I think the one that I was most focused on and concerned with was the reunion with Penelope at the end of the film, because so much of the film is driving towards that, and the audience expectation of that reunion. And Chris wrote something very beautiful there, so I started working on it months in advance, and we started talking about it very early on, and because so much of the movie is driving towards that, it was definitely a big focus. 영화의 마지막에서 페넬로페는 초반에 언급했던 바다에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청동기 문명을 무너뜨린 정체불명의 존재들이죠.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교역과 언어의 세계 속에 살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부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보였다. 이건 트로이의 목마를 직접 설계하고 제우스의 법을 영원히 깨트린 자신, 즉 모두가 두려워했던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 트로이에서 돌아온 자신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페넬로페의 활시험, 오디세우스는 활시를 튕기는 소리를 통해 자신의 귀환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쫄깃한 학살과 함께 구원자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저승에서 신혼이 부탁했던 그 말, 안티노스의 입에 제비막대를 쑤셔놓고 신혼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텔레마코스에게 왕자를 남기고 두 사람은 가장 빠른 배를 타고 오디세우스의 또 다른 여정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이는 영화 초반에 언급되었던 페넬로페의 소원, 그리고 떠난 병사들을 기리기 위한 오디세우스의 유배였죠. 자, 영화를 만들랬더니 다큐를 만들어버린 이 남자. 이번 영화는 놀란 감독이 보여준 모든 필모를 한 방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인셉션의 토템처럼 진짜인지 아닌지를 부드는 물건이 있고, 영웅이 도시를 떠나는 결말이 있고, 시간을 가로질러 닿으려는 몸부림이 있고, 주인공의 죄책감까지 통째로 옮겨왔죠. 타임즈의 표현이 정확한데요. 오디세우스는 천년 뒤의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그랬듯 도시 하나가 아닌 문명 전체를 파괴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아이슬란드부터 그리스까지 6개국 오지에서 무려 91일 동안 촬영했으며 그렇게 감아낸 필름이 640kg, 전 장면을 70mm IMAX 필름에 담아낸 이 영화. 저는 당연히 IMAX를 권해드리지만 일방만에서 보더라도 그 압도는 여전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걸 만들어낸 놀란 감독과 맷 데이먼, 샤를리즈 테론 배우와 짧은 인터뷰도 진행해보았습니다. 먼저 놀란 감독님께는 감독님의 전작들에서 시간이란 개념은 관객들이 머리로 풀어내는 구조에 가까웠다면 이번 영화에선 그 시간을 몸으로 함께 견뎌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오랜 귀환길을 관객들이 오롯이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지점이 있었을까요? I mean, it's an interesting observation, and I think part of that is when you tell an epic story in movies, and you have the time to do it. We have almost 3 hours in this film. You do want to establish a sense of the world at the beginning of the film that you're going to return to. The Odyssey is a story about homecoming, famously, and it was very important and it's top of mind to me that you have a sense of when Odysseus finally reaches home, you would have a sense of expectation and relief, like the characters, and you would feel almost a nostalgia for the beginning of the film when you go to the end of the film. 두 번째로 매색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온갖 실험 끝에 결국 고향에 도착했죠. 배우님께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배우로서 항해해 오셨고 이번에도 거대한 규모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우로서의 경력이 쌓일수록 두려움의 종류도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항해에서도 여전히 배우님을 잠 못 들게 하는 건 무엇일지, 여전히 두렵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think scared anymore, but certainly nervous at the outset. Something as big as this, a role that's this incredible, it definitely keeps me up at night thinking about anything I might have missed or not thought of.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all of my preparation is where it should be. So and there were a lot of things to prepare for this one. 그리고 테론 배우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칼립소는 7년 동안 오디세우스를 붙잡았고 끝내 그를 놓아주었죠. 그녀는 여신이라기보다 지쳐있는 인간처럼 보였고 누군가와의 연결이 끊긴 채 하루를 반복해온 존재처럼 보였는데요. 이렇게 신의 결핍을 인간화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연기에 임하셨을까요? I think for her, it's I don't know. I mean, I feel like it's to me was just very human, and I didn't think of it as something as light as like being chosen or being left behind. I think it was
for me, it felt like this really deep need of survival, this emotional need for survival. And I think that's human. And so making that more grounded and not so goddessy like, to me felt like then Matt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play something that was more layered and complex than just, am I gonna let you go off the island, or am I gonna keep you here forever? I think she serves a bigger need for him, and I like that it sets up the third act of the film in a way that's really interesting. I feel like she's used in the right way in the film, but no, I feel like it's heartbreaking. To me, when I watch it, when I wat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f them, I really feel for her, because I can see someone who is just exhausted by being stuck on this island and having Zeus not necessarily have any empathy towards that. She's having to do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that's cut off connection with human beings. 네, 각자에게 시간과 두려움, 결핍에 대한 주제를 빠르게 여쭤봤는데요. 정말 짧은 인터뷰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모든 영화들, 그 모든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제 눈을 보고 있고 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디세이가 극장 걸려있을 때 최소 5회차 이상은 할 것 같고요. 키클롭스의 비명과 라이스 리고네스의 압도, 울부짖던 오디세우스의 얼굴, 오디세우스가 겪어왔던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정말 몇 번이고 다시금 느끼고 싶습니다. 아직 예매 못하신 분들 빠르게 보고 오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여러가지 생각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